오케이. 자, 89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를 배웠어. 함수가 뭐였습니까? 대응이었지, 대응. 정의역의 원소를 공역의 원소랑 짝을 지어주는 건데, 어떻게 짝을 지어줄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짝을 오직 몇 개씩만, 한 개씩만 짝을 가질 때 그 대응을 특별히 함수라 불렀어요. 맞지? 그래서 x 하나당 y가 계속 하나씩만 매칭이 돼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x축의 수직 방향으로 선을 쭉 그었을 때 계속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니? 빠짐없이 한 개씩만 나오는 게 함수였죠. 그래프를 볼 때도. 자, 그런 함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좀 몇몇 특별한 함수들이 있어. 그런 특별한 함수들에게 이제 이름들을 붙여놨단 말이야. 그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야. 이름에도 느껴지지? 1대1. 하나씩 대응되는 거. 즉,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면 x가 있고 공역인 y가 있습니다. 1, 2, 3, 4가 있고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이 b로 갔잖아. 그럼 2도 짝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2는 더 이상 b를 가질 수 없어요. 왜? 1대1이니까. x 원소 하나랑 y 원소가 하나씩만 서로 짝지어지는 걸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1이 b랑 짝지어지면 b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짝이 될 수 없는 거야. 1대1 되려면. 따라서 2는 다른 c로 가야 되고 3은 a로 간다면 4는 얘들을 뺀 나머지 중에서 아무 데나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게 1대1 함수야. 됐지? 이해하기 쉽지? 1대1 싸움 하는 거야. 우리 패싸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1반과 2반에 패싸움 하면 어떻게 돼? 2대1로 붙는 게 아니고 다 한 명씩 하고만 서로 다른 상대하고만 싸움을 붙는 거겠죠. 그게 1대1 함수라고요. 자, 그거의 정의가 뭐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냐면 보세요. x1이 뭐냐면 정의의 원소가 있을 때 정의의 원소,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이게 뭐야? x1의 함수값이죠. x1의 함수값은 뭐야? x1에 대응되는 y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y2의 x2의 함수값 둘이 어떻다?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가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짝도 어때?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맞지? x가 서로 다르면 y가 달라야 된다. 1대1 함수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명제에서 얘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뭐였냐? 그 대우 명제도 똑같은 표현이지.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결국 같은 말이었잖아. 그치? 그럼 대우 명제가 뭐냐?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뭐야? 같으면 둘이 y값이 똑같으면 결국은 x1과 x가 어떻게 돼? 같아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왜? 서로 다른 게 하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똑같으면 결국 그 뒤에 x값들도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1대1 함수의 정의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지. 왜?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긴 하지만 대신에 얘를 만족하는 함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뭐야? 1대1 함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씩만 대응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함수가 뭐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자, 이름을 적게 붙이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1대1 대응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x1과 x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가 같지 않다. 이거 뭐야? 1대1 함수지.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함수를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요거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즉 1대1 함수들 중에서 특별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 같은 거 보세요. 1대1 함수 맞죠? 맞는데 공역이 뭐야? A, B, C, D, E가 공역이죠. 치역은 얼마야? A, B, C, E지.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를 받는 놈들 함수값들이 집합이니까.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고요. 근데 일대일 함수죠. 하나씩만 짝을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도 뭐야? A, B, C, D죠. 그러면 뭐야?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뭐 된다? 1대1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이구나. 어떤 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구나. 그럼 봐봐.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 분명히 1대1 함수는 정역의 개수만큼 치역이 만들어지죠. 근데 둘이 같으려면 공역도 어때야 돼? 정역의 개수랑 똑같아야겠네. 즉 x와 y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돼? 똑같을 때만 1대1 대응 가능하네. 남는 것 없이 빠짐없이 다 하나씩 딱 지어질래.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됐죠? 자,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그래프에서도 의미를 한번 봐봐. 지금 이거는 x값을 정역을 몇 개? 딱 4개만 정해졌죠. 자, 함수에서 정역에 대한 별다른 얘기 없으면 정역을 뭘로 본다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로 본다고 했죠. 공역도 별다른 얘기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무한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무한이 많은 정역을 가지고 x축, y축에 점을 찍으면 함수의 그래프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그래프가 뭐야? 이렇게 되면 x가 서로 다르면 y값이 달라야겠죠. 근데 보세요. 어때? x값이 서로 다른데 y값이 어때?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왜 그래? 높이가 똑같은 y값이 똑같은 그런 지점이 2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이런 거 1대1 함수도 아니야. 아니야. y, x값이 서로 다른데 y값이 똑같아지는 게 존재하잖아. 그럼 이런 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y값이 한 번만, 하나의 y값은 한 번만 나와요. 한 번만. 한 번씩만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안 돼? 내려오는 순간 같은 y값이 2개 나오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프는 계속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돼. 아니면 그래프는 계속 어떻게 된다?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x가 달라지면 y값이 계속 다른 값이 나오잖아. x가 달라지면 y값이 계속 달라지는 게 나오겠죠. 한 번 더 같은 게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계속 올라간다. 그걸 뭐라 불러? 증가한다. x가 커질 때 y 계속 커지는 거. 그치? 증가한다. 또는 계속 뭐한다? 감소하는 그래프일 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순간 같은 y 값이 툭 튀어나오잖아. 됐지? 따라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된다. 어떻게 찾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함수 찾을 때는 그래프를 x의 수직으로 세웠잖아. 그치? 1대1 함수 찾을 때는 그래프를 x의 평양에 세웁니다. 그랬을 때 쭉 내려오면서 표점이 계속 몇 개 나와야 되니?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표점이 2개 이상 나오는 순간 너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런 때 표점이 계속 한 개 나오지. 이게 1대1 함수야.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눕힌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표점 개수가 계속 한 개씩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네. 1대1 대응도 1대1 함수 중에서 결국은 치역과 공역을 같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 100% 출제야. 시험 문제 100% 출제야. 이따 보여줄 거야. 그래프 가지고 보는 거. 일단 정의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가지 함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함수냐면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정역의 각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야.
x의 함수값이 x가 되는 함수야. 예를 들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으로 가는 함수인 거야. x가 들어오면 그 함수값이 다 얼마야? x랑 똑같은 데로 가는 거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뜻이야. 이런 함수를 함수라고 해. 뭐야? 별거 없네? 됐지? 항등함수는 무조건 뭘 될 수밖에 없어. 1대 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치?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기가 지금 나오니까. 항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되니?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니까 어디야? y는 x가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 그치? 이게 항등함수. 근데 자 조심할 거. 항등함수의 식은 그럼 y는 x밖에 없습니까? 아니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정해져 있으면 항등함수 되려면 당연히 y는 x밖에 안 되죠. 모든 실수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y는 x밖에 안 되겠지만 정의역이 몇 개로 정해지면 식이 y는 x가 아니라도 항등함수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fx가 x 세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1로 봐라. 얼마 되니? 마이너스 1 나오죠. 0 넣어봐라. 0 나오죠. 1 넣어봐라. 1 나오죠.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냐 안 나오니? 나오지. 항등함수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지?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계 특정한 원소들로만 정해진다면 꼭 y는 x가 아니더라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럼 문제 뭐 나오겠어? 어떤 식을 주고 얘가 항등함수 되기 위한 정의역을 찾는 문제 나오겠죠. fx가 x제곱으로 주고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찾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으로 계산한 게 뭐랑 같아지는 걸 찾는데 x랑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겠죠. 뭐 있어? 0하고 2 있겠지. 정의역을 0과 1로만 쳐주시면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겠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요.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본다면 그래프는 yx 그래프가 되지만 항상 식이 yx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정역이 특정한 걸로 정해지면 얼마든지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그 항등함수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항등함수는 대문자 i라는 기호를 씁니다. 대문자 i. 항등함수 한글로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대문자 i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어. 상수가 뭐야? 일조함수지. 상수함수는 뭐냐면 하나의 값으로 다 몰려가는 거야.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가고 (3도) A로 가고 하나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하죠. 즉 fx가 x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의 값으로 몰려가는 거. 상수지 상수. 이건 상수함수. 그러면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겠어? fx가 1이다. 그럼 모듈 다 1로 몰아가면 얼마다? x가 얼마든 간에 y 값은 얼마야?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리시면 되겠다.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x가 아무리 바뀌어 들어가도 y 값은 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프는 x축의 평행한 y 값이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직선이 될 거라고. 이게 상수함수. 됐지? 자, 크게 네 가지의 함수가 등장합니다. 각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1대1 함수는 뭡니까? 정의 자체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때 함수값 fx과 fx가 같지 않다. 즉, x가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다. 맞지? 그 대우는 당연히 같은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1대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증감이 둘 다 나타나면 그건 1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치역과 공격이 같은 놈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공격에서 남는
남는 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역과 정역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져야 되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세 번째, 방등함수는 어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야.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함수지.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대응되는 함수겠죠. 그래서 정역 전체로 본다면, 실 전체로 본다면 y는 x가 방등함수 되겠지만 정역을 특정 함수들로 활동한다면 꼭 y는 x 아니어도 방등함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하나의 값으로 모든 정의함수들이 다 몰려가는 게 상수함수야.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평행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고요. fx는 상수꼴의 식을 나타내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 함수들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돼 있죠.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프가 기역은 그 다음에 미연은 이것은 리얼은 자 1번 1대1 함수를 구하랬어. 1대1 함수 뭡니까? x 하나당 y 하나씩만 대응되는 함수고 그래프 따지면 계속 증가하는 계속 함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 참이 아니야. 기억 1대1 함수 맞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1대1 함수야. x 하나당 y가 계속 달라지면서 이유는 상수함수 그래프지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니죠? 뭐가 나오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하나씩 대응되는 건 거기가 멀죠. 이것은 황도함수죠. 황도함수는 자동적으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도 1대1 함수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얘도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기억, 디귿, 리얼 되겠습니다. 2번 그럼 1대1 대응을 찾아봤어요.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찾으시면 되겠죠. 중에서 뭘 만족하는 거? 치역과 공역을 만족하는 거. 근데 공역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그럼 치역이 뭐가 되는 거? 실수 전체. 나오는 y값들이 실수 전체 다 나오는 거 찾으시라는 얘기야. 맞니 아니니? 다 나오죠. 쭉 장부터 쭉 큰까지 y값 다 나오죠. 그러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디귿은요? y값이 쭉 장부터 쭉 큰까지 계속 다 나오죠. 이거 되는 거야. 근데 리얼 어때?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 하려면 이거 정도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x축이 가까워지지. 요거 위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돼. 시비 걸면 선생님 저만큼만 그리는데 이 다음에 계속 올라갈지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보통 그려주면은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x축과 닿지 않는 그래프라는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치역이 양수인 게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럼 치역이 실수전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공역은 실수전체인데 너는 치역은 실수전체가 아니야.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니까 너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됐죠? 3번 뭐?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야? y는 x. y는 x 그래프 어디야? 일제 디귿. 4번 상수함수. 어디 있어? 미연. 자, 밑에 있는 유제는 직접 그 그래프들을 그려보시고 그래프를 가지고 방금처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6번 중요하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6번. 자, 1대1 대응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x가 x바 y는 y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ax 더하기 b 1차 함수인데 직선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를 찾으라 하는 문제야. x에서 y를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x가 뭐란 뜻이야?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지. 정역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고요. 공역은 0부터 4까지야. 그 사이에서 이런 직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생각해볼게. 정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 다음에 치역은 0부터 y가 0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야. 맞지?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 어차피 직선인데 어디서만 그리면 돼? 요 사이만 그리면 되겠지. 정역이라는 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x 값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직선 그릴 필요 없고 여기 안에만 그릴 거야. 요 사이에서만. 근데 봐봐. 만약에 보세요. 이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뭐였어? 정역의 모든 함수들이 그 대응되는 함수값을 가져야 되지. 하나씩. 그 함수값을 어디서 하나씩 찾아야 돼? 공역 안에 찾아야 되지. 함수값이 공역 안에 없으면 뭐야? 짝이 없는 거였잖아. 기억나지? 다시 한번 100을 넣었는데 숫자 이게 없어. 그럼 뭐야? 짝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함수가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왜? 이런 x를 쓸 때 y값이 분명히 공역 안에 존재한다고. 근데 이런 x값을 찍으려면 그 y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공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이쪽 부분은 함수값이 없는 거라고요. 즉 요만큼 x값과 요만큼 x값 대해서는 대응되는 y값이 없는 거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y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예전에 이해됐니? 오케이. 함수가 아니야. 그럼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되는 거 아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자. 이건 함수야 아니야? 맞지? 정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y값을 다 치역 공역 안에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함수는 맞아. 근데 봐봐. 1대1 대응은 되냐? 일단은 봐봐.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기울기가 0만 아니면 무조건 1대1 함수는 맞아. 맞지?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 모두 확인해야 된다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공역은 지금 0부터 4까지 정해져 있어.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어떻게 되냐니 0부터 4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y값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네. 이만큼밖에 안 나오죠. 공역은 0부터 4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럼 함수는 맞지만 그리고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럼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되니?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공역이 0부터 4까지 나오면 치역도 0부터 4까지 다 나와야 되네. y값이 0부터 4까지 다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 맞지? 그러면 함수도 맞고 공역과 치역도 어때?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더 가파르게 가면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고 더 높게 되면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가야 되겠네. 됐지? 아니면 모두 괜찮아.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가도 괜찮겠죠.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으니까. 됐니? 문제에서 뭐라 되냐? 띄게 된 얘기 있어 없어? 줄게 된 얘기. 아무 얘기도 없죠? 그럼 두 가지 봐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 핑크색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 점 어디? 마이 콤마 0을 지나야 되고 또 어디 지나야 되니? 1,4를 지나야 돼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0 지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게 되고요. 1,4를 지나면 a 더하기 b가 2를 더하면 2b는 4, b는 2가 되고 a도 2가 되겠죠.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어디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고 1,0을 지나야겠죠.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 1,0을 지나니까 a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2. a는 마이너스 2. 음수니까 만족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fx가 구해집니다. 그치? 어차피 이거는 그냥 넣고 계산하는 거니까 1대 대의 조건을 우리가 그래프에 따지는 걸 잘 봐두시라고요. 근데 정역의 범위 안에서 직선을 그어 볼 텐데 그 직선이 공역의 범위 안에 꽉 차게 들어가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야. 꽉 차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쪽 모서리까지 꼭 맞게 들어가야겠죠.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됐어? 자, 지금 1차 함수 가지고 얘기했지만 2차 함수로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딨니? 없네? 자, 자, 2차 함수 나와도 마찬가지야 봐.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야? 1대1 함수가 아니지. 아니지만 이 문제처럼 뭐가 나올 수 있어? 적용이 끊어준다면 이렇게 끊어주면 이만큼만 보면 뭐하냐?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 그럼 이 부분만 잘라서 놓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대1 대응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 아, 이렇게 증가하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이렇게 곡선을 지나가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직선이 됐든 증가하는 곡선이 됐든 간에 치역과 공역을 같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려면 정해져 있는 공역 안에 치역이 꼭 맞게 들어가려면 그 직사각형의 한쪽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꼭 채워서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려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밑에 6-3번 보세요. 약간 또 패턴이 다른 문제인데 예준아 졸립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 7번 아니고 6-2번이었죠. 아, 6-3번. 되게 싫었네.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야. 무슨 말이야? 함수 F는 R에서 R로의 함수야. 무슨 말?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의 함수야. 그때 fx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야. 문제 x가 0보다 크나 클 때. 그리고 2x 플러스 a야. x가 0보다 작을 때.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정해줬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1대1 돼야 된다. 자, 좀 전제랑 다른 점은 좀 전제는 정역 공역이 범위가 딱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실수 전체야. 그런데 똑같은 1대1 대응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 그래프는 0보다 큰 앞쪽에는 x 플러스 1이야. 그릴 수 있죠. y절편은 1이고 길게 해진 직선이니까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늘 그려야 돼. 늘 그려야 돼. 그쵸? 그럼 보통 여기 2도 안 줄 때도 많아요. 2도 안 줄 때가 많다고. 그럼 2를 안 두면은 봐봐. 기울기잖아.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감소 증가했으면 1대1 함수가 아닌걸. 그러니까 이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쪽 편도 뭐 해야 되니? 증가를 해야 되겠죠. 전체 구간에서 증가해야지만 1대1 함수니까. 전체 구간에서 감소해야지 1대1 함수니까. 그리고 1대1 함수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오른쪽에 이미 증가한 게 확실하면 왼쪽에도 뭐야?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지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 부호를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자, 기울기가 2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
1대1 함수가 아니죠. 증가하긴 하지만 y 값이 같은 게 두 개 나오잖아.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그리자면 하나씩만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보세요. 치역과 이 함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곳까지지. 중간에 이만큼은 치역에서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공역은 뭐라고 그랬어?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만큼이 빠져 있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 있기 때문에 공역이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쪽에 그려지는 EX의 그래프는 어때? 여기 딱 들어야 돼. 그래야지 치역이 모든 y 값이 빠짐없이 다 나오지. 맞지? 따라서 이놈의 y절편도 얼마나 된다? 1다 그랬죠. 영도 실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가 쪼개져 있는 같은 경우는 걔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이쪽이 증가하면 이쪽도 대다 증가해야 된다. 이쪽이 감소하면 이쪽도 뭐야?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둘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있겠다. 공역이 실수 전체 1대1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의 1대1 대응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많이 힘들어해 사실. 근데 연습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함수들이 뭘로 바뀔 수 있어? 2차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들어도 상관없는 거겠죠. 다만 2차 함수가 들어오려면 여기 있으면 이쪽에 들어갈 게 2차 함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이런 부분 잘라서 일단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1대1 함수 만들 때, 1대1 대응 만들 때 2차 함수 자르려면 어떻게 된다? 대칭초월 중심으로 한쪽 편만 잘라야겠죠. 여기 자르든지. 적어도 꼭지까지만 잘라야겠죠. 그래야지 증가하는 부분이 갖다 붙으니까 이렇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2차 함수가 등장하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생각은 똑같이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7번. 강등함수와 상수함수 문제네. 자, F는 강등함수라서. 강등함수 뭐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된 함수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였어. 그리고 G3은 3이에요. F1과 G2의 합을 구하랬죠. 승혁아, F1은 얼마야? 그치. 그것이 강도함수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 2가 나오면 서네. 그치? F는 1인 거야. 자, 그 다음에 T의 G는 얼마일까? 상수함수 뭔데? 하나로 다 하는 거지. 뭐가 들어가든지 안에. 그치. 상수함수니까 G3이 3이라면 3이 3으로 가면 상수함수니까 뭐야? 나머지 애들 다 어디로 간다는 뜻이야? 3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도 어디로 가는 거야? 3을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실다에 3번 봐요. 마이너스 1, 0, 1이 x래. x에서 x의 함수 f, g, h가 있는데 f는 1대1 대응, g는 강등함수, h는 상수함수. 자, 이건 중요하지? f0, g1, h1이 모두 같고요. f1 곱하기 g0은 f-1일 때
F1과 G0과 H-1을 구하셔야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끝에서 봐. G가 항등함수잖아. G0은 얼마야 그러면? 0이지. 자, 그 다음 F0과 G1과 H1이 모두 같대. 얼마로 같냐? 왜? F0 어디 갈지 알아 몰라. 모르지. G1은 어디 가니? G1은 1이잖아. G1이 1이니까 니들 다 얼마나 뜻이야?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H1이 1이야. H는 뭐야? 상수함수지. 그럼 HS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로 오면 나머지 다 1로 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H-도 얼마나 얘기야? 1이겠지. 근데 F는 잘 되겠네. 자, F는 정형이고 공이 1대 정이니까 F0이 얼마나 얘기야?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G형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항상 3일까? 0이라며. 그럼 얘가 뭐든 간에 곱하면 이게 뭐 되니? F-1이 얼마나 얘기야? 얘는 1. 그럼 막 1대 되니까 당연히 1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F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그치? 그러니까 제일 첫 단추는 어디 있는 거야?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함수값을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어려고 됐던 함수값 하나 알면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 해결해주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 8번 함수의 개수. 이거는 이제 뒤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학년때 2학년 또는 3학년 때면 확률 통계에서 활용되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봐도 돼. 8번 x가 a, b, c야. 다음에 해볼게. 정역이 a, b, c야. 공역 y는 1, 2, 3이야. 1번 x에서 y로의 함수는 몇 개냐고 물었어요. 그럼 함수의 정의를 알면 되겠죠. 자, 함수의 개수는 결국 함수가 뭐야? 이들이 얘들과 짝지어지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지. 근데 함수가 되려면 특별히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얘들 중에 하나씩만 빠짐없이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겠죠. 됐지? B는 B 역시도 1, 2, 3 중에 하나만 골라가면 되지. 세 가지. C는 역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겠죠.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26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됐지? 두 번째는 x, y로의 1대1 대응 개수야. 자, 1대1 대응 이게 다르지. 먼저 A부터 짝 지어볼까? A 짝은 몇 가지야? 아직은 세 가지죠.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보면 결정돼 있겠죠.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A의 짝은 못 가지. A가 어디론가 가 있으면 그 하나 빼고 남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갈 수 있겠죠. C는 남은 한 가지로 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상수함수 몇 개? 전부 다 하나로 올라가는 거잖아. A, B, C가 전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몇 가지야? 하나 되겠죠. 됐음? 정역 1, 2, 3이야.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될까? 자, 1, 2, 3에서 1, 2, 3 대응되는 4. 항등함수 몇 개? 몇 개?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 3가 있대. 몇 개? 어? 그래서 문제 된 거잖아.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은 갔을 때 비로소 상대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낚이지 마세요. 파닥파닥하지 마. 그치? 한 개야? 상대함수 한 개?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오네. 아무 소리도 안 났어. 무슨 오자마 들리지? 의자 목소리 들리는데? 넌 선택 아니야?
됐지? 근데 여기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제 한다.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고 뭔가 정해줄 수도 있겠지. 조건이 붙는다고요.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또는 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조건 걸리는 것부터 보면 되지. 그치? 조건 걸리는 것부터 보내주시면 이런 무조건 오로 가야 된다며. 그럼 까다로운 것부터 1을 3으로 못 간다며. 그럼 이거는 1이 가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1대1 함수 개수야? 그럼 나머지 3이 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는? 뭐 이상한데? 1이 3으로 못 가면 1, 2, 4 세 가지 중 하나로 할 수 있고요. 2는 정해졌고 3은 3으로는 갈 수 있잖아. 3은 대신에 1이 가 있는 여섯 중에 하나는 못 가겠지.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4가 두 개, 5가 한 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걸려있으면 그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짝을 정해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어떤 함수인지 맞춰가지고 짝을 정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함수의 개수는 안 힘들어. 정의역의 입장에서 공역의 원소들을 내가 선택하는 가지수를 다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다 세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와 그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그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함수가 두 가지 정도 더 남았어요.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남았어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얘는 너네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내내 함수를 다루면 항상 따라가는 게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해두셔야 돼. 함수가 지금 수트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이전까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뿐만 아니고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적분하면 지수함수, 로함수, 사각함수 하더라도 다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셔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가야겠죠? 일단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